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공간상에 위치한 자료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공간적 연결성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고, 또 공간적 연결성을 표현한 베리오그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베리오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결과로부터 공무산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베리오그램이 주어지고 나면은 다음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공간상에 위치한 임의의 위치에서 추정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베리오그램을 우리가 공간적 연결성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공간적 연결성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 시출을 하지 않아서 접근성이 없는 공간상에 위치한 이 값의 가장 합당한 추정치가 얼마인지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위치 1번과 2번과 3번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우리가 U1, U3라고 하고요. 추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물리 검증을 사용을 하지만 거기서 이제 얻게 되는 정보를 우리가 Z라고 할 거는 variable of interest인데 되게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는 공공률이나 효과도 큰 상의 V실, 샌드스톤의 비율을 또 알고 있어야 이산탄소의 저장력을 평가하는데 용이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공공률이라고 하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공공률이 1, 2, 3 위치에서 공공률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 시출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 임의 위치에 있는 이 값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합리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임의 위치 값, 아직 모르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임의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벡터 U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선형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이 하첨자 알파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우리 알파는 우리가 지금 자료가 3개가 있기 때문에 1부터 이런 선형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 건데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질문은 뭐냐면은 그럼 어떤 이제 우리가 이 값은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람다를 계산해야 되느냐, 람다를 어떻게 합당하게 측정을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를 저희가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 이 부분만큼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모르는 임의의 위치에서의 값을 여기는 U0라고 했네요. 여기서 우리가 선형조합으로 계산하는데 그때 보시면은 이 뒤에 추가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M은 이제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변수는 아니고요.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 안에 값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람다의 전체 합은 1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가중치가 0.3이고 여기가 0.4고 들어오는 여기서 가중치가 예를 들어서 0.6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람다 1, 람다 2, 람다 3의 합이 이제 1.3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람다 합이 1.3이 돼버리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추정하는 이 값을 과대 추정하거나 혹은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서의 값이 예를 들어서 0.2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람다 알파의 합이 뭐가 되냐면은 0.9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치 값을 과소 추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값을 이제 과대 추정하거나 과소 추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조건으로 람다의 합은 1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볼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선형 조합을 구성하는 람다가 어떤 게 제일 좋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얘를 어떻게 가장 간단하게는 제가 베리오그램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하면은 제일 간단하게는 여기 람다 1, 람다 2, 람다 3을 그냥 똑같은 가중치를 둬가지고 그냥
세 개의 자료의 평균이 이 값일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값과 여기서의 값과 여기서의 값과 여기서의 값과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완전히 호모지니어스하게 우리가 예측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아무래도 자료는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크고 멀수록 상관성이 작아진다는 그 이제 개념을 이용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거리를 이제 D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D라고 했어. 우선 이제 그 전체를 이제 그냥 똑같은 가중치를 둔다라고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료가 3개 있다고 하면은 람다 알파가 n분의 1인데 여기 n이 전체 자료 수 개수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3분의 1이고 저기서 들어오는 것도 3분의 1이고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3분의 1이다. 다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어, 문제가 뭐냐면은 퍼펙트 호모지니어스를 예측하게 된다. U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우리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공학적 의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가장 간단하긴 하지만 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리를 이제 고려할 건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까지 복잡한데 이 보시면은 이제 디스트 제로마 U 알파가 뭐냐면은 U 제로가 여기 모르는 위치에서의 값이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U 로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루트한 거. 달리 말하면은 여기 이 위치를 우리가 x0, y0로 하고 알파 위치를 x 알파, y 알파라고 한다고 하면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0 마이너스 x 알파 제곱 플러스 y0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세 그게 이제 거리잖아요. 거리. 디스턴스. 보시면은 들어와서 가로 길이 했을 때 빗변의 이 거리 이거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를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D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D를 원로 원, 투, 원, 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더 클 테니까 가중치가 더 커야 돼. 이제 이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거리가 크면 클수록 가중치가 적어진다는 거를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이 람다는 아무래도 어, 거리에 이제 반비례했으면 좋겠다. 거리에 반비례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거리에 1차로 반비례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로, 근데 여기에 이제 더 나가서 거리에 1차에 반비례할지, 2차에 반비례할지, 3차에 반비례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가중치, 여기 지수를 여기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1이라고 하면은 거리, 이제 1차에 비례해서, 거리 역수의 1차에 비례해서 이제 줄어드는 거고, 상관성이. 그리고 2라고 하면은 거리의 제곱에서 그러니까 더 빨리, 상관성이 빨리 줄어드는 거고, 3이면 더 빨리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아래 분모에 이렇게 값을 나눠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근데 여기 항상 여기 얘와 얘와 여기서 들어오게 되는 람다들의 합은 1에 대해주니까 이 람다들의 합을 우리가 임의로 다시 나눠준 겁니다. 항상 얘네들의 합은 0과 1이 되게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100m였고 또 100m였고 가 이제 150m였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D
람다 1은 1을 이제 1로 가정하겠습니다. 지수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분의 1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람다 프라임이라 할게요. 그럼 람다 2 프라임은 1일 거고, 그리고 람다 3 프라임은 150분의 1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정교화 시켜주기 위해서 합이 1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람다 1은 어떻게 하냐면은 람다 1은 람다 1 프라임, 람다 2 프라임, 람다 3 프라임 것에 람다 1, 1 프라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분의 1 들어가고 100분의 1 들어가고 150분의 1 들어간 여기 위에 100분의 1 넣게 되면은 그때 여기 가중치가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람다 2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이것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또 완벽한 방법은 아닌데 앞에 거보다는 낫지만 첫 번째로는 그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상관이 이제 거리가 이제 무한히 걸어졌을 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독립이 될 텐데 어느 순간부터 두 사건이 독립이 된다는 걸 일단 고려를 못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주어진 거리들이 이제 최대 상관거리인 레인지를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독립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라도 항상 어떤 연결성이 있게 되죠. 두 번째로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저는 이제 1번 자료와 2번 자료를 봤을 때 1번 자료와 2번 자료는 사실 우리가 이제 같이 있고 3번 자료는 반대 있습니다. 하면은 1번 자료에서 들어오는 웨이트랑 2번 자료에서 들어오는 웨이트를 봤을 때 1번과 2번은 사실은 비슷한 위치에서 취득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중복성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y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 자료가 만약에 모르는 위치가 여기 있는데 제가 샘플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하나 있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거리 역수에 이제 비례하게 한다고 하면 여기 하나 여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자료에 그 중복된 이 성량을 거리 역수는 고려를 못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오버 샘플링 돼서 여기에 도미넌트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항상 맞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얘들이 다 0.2 정도가 나왔고 공률이 여기는 0.1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주변의 값들은 다 비슷한 위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대략 얘는 0.15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얘는 0.19 이렇게 나와요. 0.2에 가깝게 더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자료의 중복성을 고려 못 해준다. 또 redundancy, consideration, 복성을 못하고 또 range가 무한하다. 아무리 거리가 커도 어느 계속 어느 특정한 값 정도의 상관성을 계속 가지게 하는 우리가 공간의 연결성을 이제 오버에스티메이트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어떻게 이제 잘 해야 되냐? 때는 첫 번째로는 이제 클로즈니스를 고려해야 됩니다. 클로즈니스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더 유사한 상관성을 가진다. 더 유사한 값들을 가진다는 게 첫 번째 클로즈니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리 역수를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방법에서도 우리가 고려를 했었는데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뭘 또 해야 되냐면은 리던던시를 또 고려할 자료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면은 이 두 자료에 대한 영향은 그때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리던던시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 더 나아가면은 공간적 연결성, 자료 1, 2, 3으로부터 계산한 공간적 연결성, 베리오그램이 있는데 이 베리오그램을 이제 보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거야. 베리오그램은 스페셜 컨티뉴이티니까 공간적 연결성을 영어로 하면은 스페셜 컨티뉴이티.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크고 그리고 자료의 중복성을 고려를 하고 베리오그램을 고려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더 나은 예측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찾아봤더니 이제 저희가 프리깅을 이제 프리깅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르는 임의 위치 u에서의 값을 이제 그리고 여기 추정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스타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이 값은 아까 앞에서는 알파였는데 여기서는 i로 바뀌었습니다. i1부터 전체 자료 개수까지의 선형 조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어, 두 가지의 이제 스테이셔너리티를 이제 고려를 하는데 첫 번째는 베리오그램이 일정하다는 것과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랑 두 번째로는 이제 평균이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베리오 이제 트리깅 시행을 합니다. 에러 베리언스를 정의를 하는데요. 에러 베리언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그 값 마이너스 실제 우리가 이제 접근 불가능한 그라운드 트루스 두 가지의 차이의 제곱수의 기대값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에러 베리언스라고 합니다. 그건 프리깅 베리언스라고. 근데 이제 아래 거는 뭐냐면 이제 아래 거는 위에 거 식을 전개를 한 겁니다. 전개를 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Z 별표 돼 있는 거, Z 별표 돼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Z 별표라고 돼 있는 부분만큼은 여기서 치환해 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치환하는 게 이 부분 나온 거고 뒤에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치환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 여기서 마이너스 2 u 제곱과 플러스 u 제곱을 할 건데 이 뮤는 전체 평균입니다. 그럼 이때 이 뒤에 마이너스 2뮤 제곱한 거나 플러스 2뮤 제곱한 거는 이제 뭐 두 개가 사라지니까 이제 뭐 0을 더한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뮤 제곱 하나는 여기 앞으로 데리고 오고요. 뒤에 있는 얘는 여기다 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봤을 때 베리언스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은 이 z 제곱 마이너스 u 제곱으로부터 계산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람다는 다 상수니까 얘는 이제 그대로 가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COB 그 코베리언스 Z i와 Z j의 두 개의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온 거냐면은 두 개의 기대값, 두 개 곱수의 기대값에 어, UI 위치에서의 평균과 UJ 위치에서의 평균을 이제 빼주면 이게 공분산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스테이셔너리티를 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평균이 변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얘도 뮤고 얘도 뮤가 됩니다. 결국 이제 뮤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뮤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코비라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플러스 2뮤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어,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모르는 위치 u와 i 사이의 공분산으로 이제 치환된 걸 하게 됩니다. 일단 단순히 말하면은 이제 앞에 있는 에러 베리언스를 우리가 처음에 정리를 했고요. 에러 베리언스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정의된 에러 베리언스를 이제 확장을 시켰더니 앞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사이에서의 공분산의 각각의 선형이 이렇게 람다들이 있긴 하지만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하고 2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산의 선형이 있지만 모르는 임의의 위치에서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에서의 공분산, 마지막은 분산이 되는 겁니다. 까지. 그러면은 어떤 람다가 제일 좋은 람다겠냐 얘기를 했을 때 이 에러 베리언스는 결국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그 참값과 그다음에 추정치 값의 차이의 제곱이니까
이 에러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람다가 결국은 제일 좋은 람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최소화하는 이 에러 베리언스 최소화하는 람다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최소화하는 람다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에러 베리언스를 람다 i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람다 i에 대한 미분한 다음에 그 미분 값이 0이 되는 게 결국은 제일 최소치일 겁니다. 람다 i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지수 람다 i가 있고 람다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에러 베리언스를 우리가 람다 i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0이 되는 위치가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고차원이겠죠. 람다 1부터 람다 1, 2, 3, 4 이게 자료 개수만큼 있을 때 고차원일 건데, 예를 들어서 람다 1이 있고 람다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람다 1, 람다 2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제 소평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여기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가 이 최소값일 겁니다. 에러의 최소값일 테니까. 근데 이 위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에서 아래로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람다 i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j가 이 값이 j가 되고요. j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j가 j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람다가 총 몇 개가 있냐면은 람다가 총 n개가 있거든요. 람다 i,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분을 하는데, 미분을 총 몇 번 할 수 있냐면은 총 이제 n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지수가 총 몇 개냐면은 또 람다기 j가 1부터 n까지니까 미지수가 n개고 주어진 식도 n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식은 총 n번을 미분했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식이 이제 n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르는 수가 또 n개 베리어블이, 일단 뭐 주어진 식이 n개고 우리가 모르는 개수가 총 n개면은 이거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죠. 그때 이제 계산한 그 람다로부터 이제 람다를 계산해서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그걸로부터 그 이제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심플 크리깅이라고 합니다. 심플 크리깅은 unbiased고 minimized error variance를 한 거다. unbiased 거는 우리가 어, 이제 앞에서 계산한 에러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편향되지 않고 에러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이 값으로 우리가 추정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블루로 합니다. Best Linear Unbiased Estimation. Best Linear Unbiased. 그러니까 최적의 선형인데 바이어스 되지 않는, 편향되지 않는 추정치다. 에러 베리언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된 거다. 보시면은 얘는 이제 어, 스페셜 컨티뉴티를 고려할 수 있고 데이터 클로즈리스 계산을 했고 리던시,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모르는 위치 제로를 했다고 했을 때 나오는 식이 총 이 세 가지 됩니다. 하나, 둘, 세 가지 됩니다. 아까 람다 i를 이제 i가 이제 람다 i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 건데, 이걸 할 때 여기 i가 1, 2, 3이잖아요, 그죠? 1로 미분한 게 이 식이고요, 2로 미분한 게 이 식이고, 3으로 미분한 게 그러면은 이때 람다 이렇게 나온 걸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렬. 우리가 람다 미지수는 람다인데 람다
1, 2, 3이 있고 그리고 앞에 여기 3, 3, 4, 2, 3 행렬이 있고 얘는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여기 C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C, U1, U1은 뭐냐면은 U1 위치와 U1 위치 사이에 공모선을 의미합니다. 얘는 그럼 뭐겠어요? 얘는 결국 이 자료 자체의 분산과 같겠죠? 나 자신 간의 공모산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또 분산이 됩니다. 그냥 나 자신의 분산이 됩니다. 그죠? 대각선 분산이 되고 그리고 어, 여기 대각선 성분을 보시면은 이 성분을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U1과 U2 사이에 공분산이고 U1과 U3 사이 공분산입니다. 그죠? U1, 2면은 얘와 얘 사이 공분산, 1, 3이면은 얘와 얘의 공분산, 그죠? 그리고 2, 3이면은 2와 3 사이의 공분산. 지금 우리가 이제 어, 결국 람다 1, 2, 3이 계산하면은 이 행렬의 역행렬을 결국은 여기가 얘를 이제 A라고 했을 때 여기 A의 역행렬을 이제 곱하게 될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의 값들의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에서의 값의 공분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좀 역수잖아요. 그 역함수를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 가중치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분함이 커질 텐데 여기 공분함이 커질 텐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여기 A 역행량을 계산할 때 들어오는 람다 1과 람다 2를 우리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자료의 리던던시를 우리가 중복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석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제가 그냥 그래서 B라고 합니다. B라고 보면은 얘는 U1 U0 U1인데 이거는 뭐냐면 모르는 위치와 이거 사이의 거리. 공무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그 공무산이 크겠죠. 공무이 커진다는 말은 뭐냐면 가까우면은 상관상 크겠다. 그러니까 자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이제 중요도를 더 크게 키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이 C 코비리언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 코비리언스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계속 논의했던 베리오그램으로 여기 C0는 뭐냐면은 거리가 0인 위치에서의 코비리언스니까 거리가 0인 위치에서 코비리언스 뭐냐면은 요 나 자신의 분산이 됩니다. 혹은 아까 베리오그램에서 나왔던 C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 연결성을 어디서부터 고려를 하게 되냐면은 베리오그램을 그러니까 공분산을 계산하기 위한 베리오그램에 우리가 공간적 연결성을 정해서 공간적 연결성 첫 번째, 두 번째로 자료의 중복성 리던던시, 세 번째로 클로즈니스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연결성, 리던던시, 클로즈니스 세 가지를 고려하게 돼서 계산한다. 어, 근데 이제 보시면 앞에 이제 역행렬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역행렬을 계산할 때 A의 역행렬이 항상 그 싱귤러 매트릭스가 아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짧게 말씀드렸던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를 가져야 되는데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냐면은 베리오그램 자체가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함수들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우시안이 있었고 익스포넨셜이 있었고 스피리컬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는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니까 그리고 크리깅은 이제 언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평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테이셔너리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값의 이제 평균과 그다음에 제가 방금 계산한 추정치의 이 추정치의 0이 되는 차이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앞에서 계산한 람다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풀어 보시면은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바이어스라고 하고 또 에러 베리언스는 최소화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Best Linear Unbiased Estimate 줄여서 BLU라고 합니다. 블루. 아, 그리고 이제
그, 그 언썰 그 에러 베리언스를 최소화하긴 하지만 완전 0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람다를 계산해가지고 이 람다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에러 베리언스 다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은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위치에서의 값을 이제 이 값이 이 값이 무엇이다 이걸 이제 무엇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값이 무엇인데 그것의 플러스 마이너스 어, 표준 편차도 계산해요. 에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 베리언스 완전히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계산한 람다를 넣어가지고 나온 이 분산 그리고 분산으로부터 계산 표준 편차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추정한 값에서 그 값의 불확실성을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자료가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에러 베리언스는 더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값 위치에서 이제 근처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에러 베리언스 계산하면 얘는 정확히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여기 값이 낮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러 베리언스가 점점 커진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줄어든다. 불확실성, 그러니까 값의 그 추정치뿐만 아니라 값이 얼마나 불확실한지에 대한 평가 지표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게 굉장히 나갈 수 있고, 어, 그 심플 크리깅 자체는 딱 단 하나의 그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를 하나만 준다라는 뜻이고요. 또 크리깅 베리언스, 아까 말했던 에러 베리언스 말한다. 그리고는 사실은 어, 위에서 보시면 넣어보면은 크리깅 하기 전에 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또 호모스케데스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대학원 뭐 크게 하시면 됩니다. 않겠습니다. 또 가게 고리를 했고 이제 클로즈니스, 리던던시, 뭐 스페셜 컨트리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앞에서 람다들의 합은 1이 된다고 했는데 심플 크리깅 자체는 그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까 행렬식에서 여기 맨 아래 1, 0 넣고 여기는 1, 넣은 다음에 뮤 라그랑지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라그랑지 파라미터는 어떠한 물리적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행렬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넣어줬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거 얘네 얘네 이 세 개의 그러니까 얘세 개의 값이랑 아 얘네들이랑 얘네 얘네들이랑 이제 곱해가지고 그게 이게 나오고 이제 두 번째도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데 마지막을 보시면은 마지막 식이 람다 1 플러스 람다 2 플러스 람다 3 플러스 제로 뮤니까 얘는 0은 그러니까 람다 1, 람다 2, 람다 3의 합은 1이 돼야 된다는 게 추가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릭인데 여기 이 부분을 추가를 함으로써 추가를 하면서 우리가 더 복잡한 식을 쓸 게 아니라 그냥 이 행렬식을 우리가 또 추가를 해주면서 우리가 오디너리 크리깅을 우리가 그래서 그 이제 바이어스 이제 그 가중치들의 합이 뭐 0이 되게 함으로써 뭐 값을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거나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는 그런 경향성을 더 줄이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해석이죠. 일반적으로 오디너리 크리깅을 우리가 많이 어, 오디너리 크리깅 하신 뭐이 애들이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근데 이제 크리깅이 한계라고 하면은 값을 너무 평탄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접근 불가능한 실제 그라운드 truth가 이렇게 빨간색 선 같이 나와 있다고 했을 때, 빨간색 선 같이 나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실제 크리깅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있다고 하면은 크리깅을 이제 값을 이렇게 추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은 더 뭔가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크리깅은 그걸 다 그냥 단순화시켜 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우리가 크리깅으로부터 계산한
이 우리가 이제 이 자료의 이제 크리깅으로부터 계산한 분산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이 그라운드 트루스의 이제 분산을 이제 계산했을 때 이 두 개의 분산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부터 나온 분산이 이 크리깅으로 계산한 결과값의 분산값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루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그 행렬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제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크리깅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런 문제. 그래서 베리오그램이 주어져 있다. 정확히 간다. 150이라고. 예를 든 겁니다. 이 자료는 그 공극률로 할게요. C이 0.06이고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르는 위치에서 이 값을 추정을 하려고 하면은 아, 네, 모르는 위치에서의 값은 심플 크리깅을 했을 때 1부터 3까지 다 i, y겠죠. 되는데 이 z 그 람다 i를 계산하기 위해서 식을 세야 됩니다. 아까 심플 크리깅을 보시면은 i는 C11 1번 위치와 1번 위치 사이에 공분산이라는 뜻이고 C, D, D2, D, D 대각 성분은 이제 이거 대칭입니다. 2, 1, 3, 1, 3, C12랑 C21은 같겠죠. 1에서 2로 공분산 계산은 2에서 1로 계산하는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이게 람다 1, 4, 4, 3은 어디 되냐면은 C01, C02, 0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려고 하면은 이 위치에 각각에 들어가는 행렬들에 들어가는 이 공분산들을 계산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공분산들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 C11, C2, C33 각각이 뭐죠? 얘네들은 실이 같으니까 0.06이 될 겁니다. 0.06, 0.06이 될 겁니다. 그리고 C12, C12는 이 두 개 사이 거리인데 100m에서 거리니까 100m의 거리를 이제 그래서 여기는 0.03이었다고 할게요. 이게 3, 그래서 뭐 140m 떨어진 140m 떨어진 위치에서의 이 각도에 대한 140m는 여기 뒤에 있으니까 0.035로 하겠습니다. 3, 1번 지점과 모르는 위치, 2번 지점과 모르는 위치의 사이 값이 여기니까 여기가 0,
3, 5, 3, 3, 5가 되겠죠. 이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300m, 240m도 계산해. 240m, 240m, 240m는 뭐라고 하겠습니다. 3, 4. 그리고 이제 1번과 3번, 그 3번과 2번과 3번 이렇게 계산. 2번과 3번은 2번과 3번은 이가 되고 3번과 그리고 1번과 3번은 300m랑 그다음에 500m, 500m는 잘못 계산했는데 베리오그램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공분산을 넣어줘야 돼요. 공분산. 공분산을 넣어주게 하려고 하면은 아, 얘네들은 분산이니까 0.06을 넣어주면 됩니다. C12, C12가 100m인데 100m는 0.0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의 공분산은 C과 이 두 개 사이 거리니까 0.06에서 0.03을 뺀 0.03이 들어가고요. C13은 500m인데 500m가 떨어진 데는 여기 있네. 500m 떨어진 이건 C이 닿았으니까 베리오그램이 0.06이지만 공무선은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0. 3은 2랑 3은 300m 떨어져 있는데 300m 떨어졌을 때 0.05라 할게요. 그러면 0.05라면은 여기 0.01만큼의 공무선이 존재를 하니까 지금 저희가 계산해 주는 게 여기 베리오그램 값을 그대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베리오그램과 각 위치의 이 사이만큼 가지고 공분산을 지금 계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공분산을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하시고 1, 2, 1, 3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1과 모르는 위치의 값은 140m니까 140m에서의 베리오그램은 0.035였죠. 그러면 0.035는 C는 0.06에서부터 0.25 떨어져 있습니다. 0.05, 0.05 마지막으로 0.03은 0과 3은 240m 떨어진데 240m는 0.015가 됩니다. 그 역행렬을 이제 반대로 넘겨줘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때 나온 이 람다를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이 값이 무엇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그, 그 오디너리 크리깅으로 계산하고 싶다. 오디너리 크리깅으로 계산하고 싶다고 하면은 네, 마지막 이 부분만 고쳐주면 되죠. 똑같은데 마지막 1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1이 들어갔다. 모르는 미지수 뮤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 1, 1, 1, 0, 1, 1, 1, 1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만 해주면은 우리가 오디너리 크리깅으로 바꿔서 뮤는 어차피 상관없고 나머지 람다 1부터 3까지 값만 가지고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얘가 오디너리 크리깅이고 얘가 심플.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이번 학기 이상선수 주행조장 모델링까지 하면서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는 이번 중간고사에는 간단한 OX 문제, 지난번에 OX 문제 같았죠? 총 10개가 있고요. 각 2점씩입니다. 근데 만약에 찍었는데 틀렸다 하면은 틀릴 시 마이너스 1점을 반점을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갑자기 넣었을 때 하지 않도록. 그래서
각각 2점씩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한 세 문장에서 네 문장 정도 되는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8개로 각 4점씩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서술형 문제는 각 이제 한 문제당 세 문장에서 총 5문장 정도 합형은 아닌데 서술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베리오그램의 뭐 베리오그램을 정의하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베리오그램 뭐 식을 적어야 되고 그리고 베리오그램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런 걸 적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얘는 이제 짧게는 뭐 세 문장에서 뭐 많게는 5로 이제 서술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학 정의, 수학식이나 아니면 뭐 화학식 정의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 물어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이제 OX 퀴즈가 총 20점 만점이고요. 그리고 출력이 32점 만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실제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을 수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는 총 5개가 있습니다. 각 10점, 이가 총 50점짜리니까 결국 계산 문제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산하는 실제 문제는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1번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2번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3번 문제를 풀고 4번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5번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서 계산했던 결과값이 이제 그 뒤에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어진 여러 변수들이 있고 근데 이제 계산 그 값을 계산하다가 앞에 문제를 못 풀었는데 뒤에 문제도 계속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주어진 변수가 없는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과정을 이제 타당하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10점, 10점, 100점 만점인데 102점 만점. 2점은 나중에 이제 나누면 되니까 102점을 나누면 또 그 이현주 교수님 강의 자료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지금 XX, YY, XY가 이제 각각이 150, 200, 그다음에 10 메가파스칼일 때, 그 서클로부터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그러면 최소 수평 방향 유효응력 그리고 최대 수평 방향 유효응력 S1과 S3를 각각 계산해서 그러면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뭐 그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 베타라는 각도를 얼마만큼 돌려야지 두 응력 방향인 시그마 1과 시그마 3가 나오게 되는지 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 그 이현주 교수님 수업에서는 이제 프랙처링이나 아니면 포털 리액티베이션 이 두 가지를 이제 다뤘고 그리고 이전에 전에 저희가 캐필러리 프레셔가 이제 브레이크스루가 날 수 있다. 보시면은 이제 이산탄소가 누출될 수 있는 경로가 있겠는데 디퓨지블 로스나 아니면은 이거는 다 이제 대학원 수준의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다루지 않지만 네, 2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캐필러리 브레이크스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캠락에서의 브라인의 압력, 그러니까 PW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레저버에서의 CO2의 압력, 그러니까 PCO2가 있겠죠. 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이제 무조건 PCO2가 크다고 해서 바로 통과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캐필러리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캠락의 캐필러리 프레셔를 이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이 CO2가 이 W보다 큰데 얼마만큼 커야 되냐면은 이 C만큼 커야지 우리가 이제 캐필러리 브레이크스루가 발생한다. 근데 어느 PC만큼 커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인듀스드 프랙처는 폴트 리액티베이션은 이현주 교수님이 이제 강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위치 여기서의 시그마 1고 시그마 3가 있다고 했을 때 세계 중 약한 게 어느 건지 알죠? 그럼 약한 거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인듀스드 프랙처는 언제 발생하냐면은 시그마 3가 시그마 3 이니셜이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비옷 코에피션에다가 비옷 코에피션이 알파에다가 곱하기 공급 압력 이거만큼 줄어들게 될 건데 얘가 시그마 3가 줄어드는 새로운 시그마 3가 만약에 아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공급의 압력이 시그마 3보다 커진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이제 원래 프랙처가 있었던 경우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P가 포어 프레셔가 시그마 3보다 이제 커지는 경우가 이제 바로 발생되고요. 그리고 그 여기 이제 원래 프랙처가 없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압력이 시그마 3랑 그다음에 그 캠락의 긴장 강도, 텐사일 스트렝스를 극복할 만큼보다도 더 크다고 하면은 그때 또 발생.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부결해 가지고 그 프랙처가 없었던 경우 그리고 이거는 이미 존재하는 프랙처가 있었는데 그게 다시 재발하는 경우 두 가지 이런 거고 펄트 리액티베이션은 앞에 모어 서클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게 이제 마찰 계수 그 공급 그 펄트에 마찰 계수가 있어요. 마찰 계수가 이렇게 여기가 U인데 그만큼 이제 증가하는 마찰 계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산탄소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시그마 C나 아니면은 시그마 1이 각각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1은 시그마 1 마이너스 비옷 코에피션트 포어 프레셔만큼 줄어들게 될 거고 시그마 3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3 마이너스 알파 포어 프레셔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얘가 줄어들 거라고요. 이쪽으로 줄어들게. 1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겠죠? 이동을 하다가 이동한 방향이 이제 비옷 코에피션 곱하기 포어 프레셔 이거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줄어들다가 여기 마찰 개수 이, 이 영역을 우리가 이 원이 닿게 되면은 원이 이동하다가 여기 이렇게 닿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 가 닿아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펄트 리액티베이션이 발생됩니다. 이현주 교수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펄트 리액티베이션이 발생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할 수 있겠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얘도 공급 압력이 어떻게 돼야 이제 발생되는 거고 얘도 공급 압력이 어떻게 돼야지 발생되는 거고 얘도 공급 압력이 어떻게 돼야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각각의 공급 압력이 어느 조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산화탄소를 정할 수 있냐면은 이 공급 압력이 이것도 초과하면 안 되고 이것도 초과하면 안 되고 이것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 중에 제일 작은 공급 압력까지만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최대 얼마만큼 집어넣을 수 있는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 캐필러리 브레이크스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히 다루면은 이게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게 캠락이 있고 캠락에 이제 PW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압력이 높아지면은 여기도 결국 압력이 높아질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속도가 낮긴 하지만 압력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캠락에 있는 이 브라이언 프레셔는 초기 압력과 같다라고
보는 게 가장 보수적입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얘는 자꾸 증가할 거고 이제 이 CO2 플룸이 발생되면 발생될 때마다 이 값이 증가할 테니까 이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증가를 할 때마다 또 이제 주입을 하는 겁니다. 증가를 할 때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얘는 보조적으로 봤을 때 얘가 그냥 초기랑 같아서 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 캐필러리 프레셔보다 초가 커진다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CO2 브레이크스루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이 캠락의 이 캐필러리 프레셔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은 캠락은 단 동일한 입자 크기로 이렇게 구성된 그 암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캠락도 워터 세츄레이션의 변화에 따른 이제 캐필러리 프레셔가 이렇게 커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처음에 이제 딱 들어오는 이 경우는 뭐냐 드레인이지기 때문에 드레인이 커브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거만큼이 뭐냐면은 irreducible CO2 saturation이고요. 여기가 이거만큼이 tonate water saturation.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동이 가능하냐면은 이산화탄소는 여기 영역부터 이동이 가능한 영역 안에서 여기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는 다 이제 뭐냐면 프리 CO2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첨락에서 이 프리 CO2를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은 최소한 얼마만큼의 캐필러리 프레셔가 있어야 되냐 이제 그거를 고민하셔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 캐필러리 프레셔가 이제 빌드업 될 때 처음에 여기는 이제 물 100%잖아요. 그죠? 100% 브라인이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서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어느 시점에 캐필러리 프레셔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 자유롭게 이산화탄소가 이동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영역을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캠락 안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니까 이제 그때 최소 우리가 어느 만큼의 이제 캐필러리 프레셔를 이겨야 되냐. 그래서 얘는 이제 맥시멈 CO2 캐필러리 프레셔고요. 맥시멈이고요. 또 얘는 엔트리입니다. 엔트리 P.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PW랑 PCO2의 차이를 허용해도 괜찮은지 그거를 이제 하면은 그러면 최대 허용 가능한 공급 압력이 나오겠죠. 이제 이현주 교수님 수업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예제를 안 다룬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예제 안 다룬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진짜 직접 풀어보고 네, 익숙해져서 그다음에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한 학기 동안